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아테온 바이오의 전략적 투자 소식이 있죠. 신약 파이프라인의 확장과 리보세라니까의 어떤 병용, ADC 공동 개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인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관련해서 임상 이상 6월 달에 최종 결과가 발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테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설립을 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 아테온 바이오에 관심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 아테온 바이오와 R&D 쪽에서 생명과학 쪽이죠. 이 한용의 대표가 HLB 전체 CTO 하기도 하고 이제 그 HLB 생명과학의 이제 R&D 대표잖아요. 그래서 공동연구 협업식 관련되는 부분을 HLB 생명과학 R&D 쪽에서 이제 아테온 바이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온은 이제 폭스바겐 차 이름도 아테온 있죠. 이 합성어입니다. 아트하고 이온하고 합쳤는데 아트가 예술이고 그 이온이 무한한 시간이니까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합성어로 이제 여러 이제 브랜드에 대한 네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테온 바이오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아테온 바이오의 전략적 투자, 그러니까 SI 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재무적 투자는 돈만 빌려주는 개념이고, 이 전략적 투자, SI 같은 경우에는 자금도 지원하면서 같이 이제 상생을 모색하는 투자가 이제 SI 투자입니다. 그래서 M&A보다는 조금 이제 비적극적입니다만, 이 초기 단계에 이번 아테온 투자는 상당히 좀 향후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시드 자금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업이 되면 시리즈 A, B, C 그다음 프리 IPO 단계에서 마지막 하고 이제 IPO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HLB와 HLB 인베스트먼트가 프리 A니까 그 시리즈 A 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에 시드 자금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형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좋은 어떤 투자였다. 그래서 공동으로 한 10억 정도 규모의 어떤 투자를 진행했다고 했죠. 그래서 2022년도에 4월 달에 설립되어서 고형암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입니다. 창업 1년 만에 이 팁스는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정부 지원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금 지원받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선정되었다면 나름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나름 인정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체 개발 플랫폼의 기술력을 또 인정받아서 여러 이제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ATN001입니다. 요 향후에 이제 일정을 보게 되면 2024년도 올해 이제 전임상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FDA 이제 그 IND 이제 신청도 하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괜찮으면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전을 보게 되면 암이 이제 이 몸속에서 성장하는데 70년대, 80년대도 보면 이제 이 혈관 관련, 신생혈관 관련되는 억제해야 된다는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00년도 넘어서 이제 표적항암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하면서 상용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암이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암 성장을 위해서 생성되는 비정상적인 혈관이 있잖아요. 신생혈관 관련되는 부분들을 억제해서 항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리보세라님의 어떤 기전하고도 같은데, 요거는 이제 항체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분자 함물질 형태가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제든 병용 약물의 효과를 높여주는 항체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님도 그 면역 항암제의 이 반응률을 높여주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슷한 형태의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항체 치료제가 좀 이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대장암 등 여러 이제 고형암 쪽에 선제적으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완전간해라든지 재발 억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나름
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에서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전 자체가 이제 신생혈관 억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용 약물의 효과를 높여주는 형태. 특히나 이제 암의 신생혈관 등 그 암률의 미세 환경은 이제 보통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종양 주변에다가 이제 면역 세포들이 뭔가 활동을 잘 못하게끔 방어막을 막 친 게 종양 미세 환경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그 약의 반응률이 이제 현저히 떨어지는 어떤 부분에 그 면역 감문 억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병용했을 때 상당히 시너지가 높아가는 어떤 부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병용에 이제 굉장히 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도 그 추가적인 파이프 확대의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니까 서로 이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리보세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생혈관 세포의 어떤 이동을 방해하는 ATN001을 같이 이제 병용하면 여러 적응증에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리보세라니까 어떤 병용도 지금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면역감문 억제제인 캄넬주막과의 어떤 병용도 기대가 되죠. 이 이제 리보세라님하고도 이제 파트너가 좋습니다만, 이 이제 ATN001 가지고도 병용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이제 좀 적응증 확장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항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발달된 형태는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로부터 항체를 발굴해서 하는 원스톱 이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돼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중 항체, 그 다음에 ADC 쪽 항체 기반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모달리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카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리보세나이까 어떤 병용 연구를 비롯해서 차세대 혁신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있으면서 이제 전략적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최소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학 쪽에 이제 학사를 하고 로스쿨을 해서 이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전문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 뭐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개발을 함께하고 리보세라니 같은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암 치료제 퍼스트 인 클래스를 그 좀 노리고 있거든요. ATN001. 그래서 향후에 상당히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관련되어서 이제 기사가 또 오해 나왔던 부분이 있으면 내종양은 정말 이제 암 종류 중에서도 굉장히 예후가 안 좋죠. 그래서 최악의 뇌종양이라 불리는 교모세포종의 치료제 개발 임상이 주목받고 있다.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과도 높지 않아서 교모세포종 치료제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보통 불려지는데요. 이 교모세포종은 이제 뇌종양 중에서 한 10여 % 정도 차지를 하는데,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뇌종양이 보통 이제 교모세포종입니다. 이 교모 이제 세포라고 하는 게 신경구세포라고 해가지고 이 뇌조직 쪽에 있는 그 중추신경계 조직을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쪽에 이제 원발성 암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이게 뇌에서 발생하는 가장 이제 흔한 악성 종양입니다. 근데 치료제 자체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종양의 어떤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주변 조직으로 어떤 침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형태죠. 보통 이제 예우라고 하는 말이 이게 좀 한글이 아니고 일본말을 번역해서 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 보통 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로 이 예우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최근에는 이제 그 갑상선암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5년 암의 생존율 자체가 한 70% 정도 되고, 보통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도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도 한 30-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3% 미만, 뭐 보통 한 10% 미만이라 보고 2년 생존율도 굉장히 좀 떨어질 만큼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로슈의 아바스틴하고 이제 머크의 그 테모달 요 정도 형태가 있고, 거의 이제 새로운 치료제가 장기간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많은 이제 그 후보 임상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래서 현재 뭐 거의 그 하악이라든지 방사선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 구조가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혈관 장발 그 BBB 통과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치료적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보면 그 이 부분에서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LB 쪽에서 보면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또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이상 결과들,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이제 이뮤노믹 같은 경우는 40개월을 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OKN007인데요. 작년도에 이제 임상 이상에서 완전간에도 이제 중간 결과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이 테모다라고 이제 병용요법 하는 부분인데요. 이 OS 이제 중간값이 한 9.3개월이니까 이것도 이제 대조군 대비해 가지고는 그 25% 개선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만 이제 데이터가 좋아도 이 패스트 트랙 형태로 조기에 이제 허가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교무세포종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한 6월 정도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 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이제 기타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신경영양성 각막염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이상의 결과로 뭐 흐름만 좀 좋다고 해도 지금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교무세포종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다음으로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게 테라피틱스거든요. 그만큼 하나가 이제 성공하게 되면 상업화가 가장 그 많이 근접해 있는 순으로 지금 계열사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테라피틱스도 이런 어떤 영향을 좀 받아서 지금 이제 바닥권 탈출은 이제 2달 동안에 이어지고 있으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이제 고점 영역이죠. 여기도 일단 넘어가서 바닥권 대비해서 돌파의 관점인 9,000원대를 나름 이제 윗꼬리 하면서인데, 이 부분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밑단이죠. 그러면 뭐 10,000원이라든지 뭐 2020년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했던 이 구간대 흐름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순환매 흐름으로 이 부분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도 이제 HLB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좀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